오늘의 리뷰는 바로 메탈 빌드 드래곤 스케일의 진게타 1! 출시가 23년 6월 달에 했죠. 6월 17일에 출시를 했고요. 가격은 엔가로 30,000엔입니다. 일단은 드디어 메탈 빌드에서 게타가 나왔구나 라는 거와 함께 디테일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게타 특유의 디테일을 좀 더 과장시킨 느낌도 있고, 거기다가 그 메탈 빌드스러운 그런 리파인도 좀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스토나 선샤인 이펙트라든가 아니면 게타 빔의 이펙트라든가, 무엇보다 게타 토마호크에서 사이드로 변형시키는 기믹, 이런 것도 좀 재미가 있었어요. 그러면 곧장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내용물 자체는 이제 블리스터가 총 3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가장 아래쪽에 뭐 날개라든가 그 외에 뭐 무장들, 그 위에 베이스, 그 위에 이펙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매뉴얼이랑 큼지막한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티로폼에 진게타의 본체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뭐 별다른 그런 건 없는 것 같네요. 바로 꺼내서 다 진열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구성을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진게타 1이 사용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다 보면 되겠는데, 뭔가 무장 부분에서 기존의 다른 진게타들과는 다른 느낌. 그러니까 결국은 교체 파츠가 없으니까, 원래는 토마호크랑 아니면은 사이드랑 이런 식으로 교체를 했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무장 부분에서 부속이 좀 줄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장점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게타 배틀윙 같은 경우는 또 디자인이 기존에는 뭔가 약간 박쥐 날개 내지 용의 날개 같은 느낌에서 조금 더 기계적인 느낌이 들어가더라고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무장류부터 한번 볼까요? 먼저 게타 레이저. 쉽게 말하면은 팔에 장착하는 칼날이죠. 이거는 기본 형태고요.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무장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사이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이게 애니메이션 속에서도, 그 세추의 날 애니메이션 속에서도 이렇게 사이즈를 키워서 적을 베는 그런 액션들이 있었는데, 그걸 위해서 들어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자세히 보면은 칼날에 있는 디테일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일반형 같은 경우는 디테일이 그냥 좀 심플하네? 뭐 이런 느낌이라면은 좀 더 복잡해지고 디테일이 더 많이 추가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변했어요. 거기다가 이거는 추진 장치려나요? 막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추진력을 얻어서 적을 베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더 사이즈가 커지면서 디테일이 더 들어간다. 거기다가 메탈릭 컬러의 도색 상태도 굉장히 좋네요. 이쁘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타 토마호크. 일단 반대쪽으로는 요 마개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마개도 위치가 있습니다. 약간 열쇠 구멍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잘 끼워줍니다. 근데 한 가지 불편하거나 또는 불안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이 손잡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좀 쇠막대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서 이 끝부분을 잡았을 때 이렇게 휜다는 겁니다. 잘 보면 흔들흔들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살짝 휘면서 흔들흔들하죠. 여기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 줬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안 그래도 토마호크에 변형 기믹이 추가되면서 무거워졌단 말이에요. 변형 기믹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 멋지지만 이 손잡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을 것 같네요. 그리고 토마호크 날 부분에도 다 메탈릭 컬러 도색이 되어 있고요. 금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간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에는 게타 랜서라고도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창 형태의 오히려 드릴처럼 생겼다고 해야 될까? 2호기의 드릴 내지 뭐 게타 랜서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끝쪽 디테일 같은 거 생각하면은 오히려 게타2가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정중앙에 보면은 이거 아무리 봐도 요거 게타로보의 이글호를 너무 닮지 않았나. 처음에 이제 출시 전에 정보 공개 때부터 어라? 이글호가 곳곳에 붙어있네? 막 요런 느낌이었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좀 독창적인 어레인지였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싶네요. 그리고 토마호크의 양날을 보면 사이즈가 다른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친구는 변형을 합니다. 게타 토마호크에서 게타 사이더로 변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뒷부분 작은 쪽부터 하면은 이게 그냥 펼치면 연동이 없거든요. 이렇게 그냥 펼치면 연동이 따로 없는데, 안쪽을 이렇게 밀면 살짝 연동되듯 움직여요. 그래서 끝부분들만 이렇게 펼쳐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심축
이 손잡이 부분은 이 뒤쪽으로 밀어주면 돼요. 이것도 중심축 이동도 굉장히 좋았던 게 자세히 보면 여기 얘가 지금 게타의 머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게타는 양쪽에 뿔 같은 귀가 있잖아요. 여기 스파이크처럼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가동을 합니다. 이렇게 접혀져 있다가 사이드 하면서 착 옆으로 가면은 펼쳐져요. 이거 귀엽지 않아요? 앙증맞은 기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큰 쪽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이 큰 쪽은 바깥쪽 날 부분을 이렇게 펼쳐보면은 합금으로 된 연결부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 날 몸체라고 할게요. 몸체를 펼치면서 밑에 있었던 작은 날을 안쪽으로 수납을 하고요. 그대로 펼친 다음 요 프레임 자체를 쫙 펼쳐줍니다. 이렇게 해서 게타 사이드 완성입니다. 요런 식으로 변형하는 거는 확실히 좀 엄청난 장점이지 않나. 만지면서도 좀 재밌는 기믹이에요. 그리고 두 종류의 게타 빔 파츠입니다. 일단 분홍색 쪽은 복부고요. 아예 복부의 외장 파츠를 교체해서 사용을 해줄 거예요. 근데 막 생긴 게 복잡한데 보관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연질이더라고요. 그래서 보관에 크게 불편함은 못 느낄 것 같았고요. 그리고 잘 보면은 이 복부 연결이 볼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장착 후에도 어느 정도는 좀 이제 각도 조절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마에서 발사하는 게타 빔 이펙트입니다. 이쪽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요. 잘 보면은 단순히 그냥 일직선으로 쫙 뻗는 빔이라기보단 발사할 때 뭔가 이렇게 막 에너지가 게타선이 뭔가 이렇게 막 흐른다고 해야 될까? 뿜어져 나온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것도 꽤나 멋지게 디자인된 것 같더라고요. 이거 장착 자체는 아예 머리에 이마를 교체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역시 끼우는데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에 주의해서 잘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액션 포즈 취할 때 교체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스토나 선샤인! 지금까지 봐온 이펙트 중에 제일 화려하게 만들지 않았나. 진짜 놀랍습니다. 주변에 막 금색으로 이렇게 막 빛이 튀는 것 같은 에너지가 모이면서도 그 안에서 또 빛이 튀는 이런 느낌으로 아주 멋지게 도색이 됐어요. 조형 자체도 굉장히 화려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장착하지 했는데 구멍이 있더라고요. 아예 스토나 선샤인 전용 손이 있습니다. 손바닥에 조인트가 딱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죠. 이거를 양쪽에다 그대로 끼워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액션 포즈 취했을 때가 아주 기대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손 본 김에 나머지 손도 보도록 합시다. 기본 장착은 주먹손이지만요, 3종류의 손이 더 있어요. 편손이 2종류에다가 무장손이 1종류 해가지고 총 3종류의 손이 더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편손은 완전히 쫙 편손과 살짝 구부린 손, 요거는 아까 봤었던 이 스토나 선샤인 손이랑 이 모양 자체는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손바닥에 이 조인트가 있냐 없냐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장손은 기본적으로 무장을 사선으로 쥘 수 있게끔 되어 있었어요. 수직으로 쥐는 그런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게타 배틀링! 여기도 마치 칼날처럼 디자인된 게 특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일단 몸통에 연결하는, 등에 연결하는 관절부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여기도 이글호인가? 이런 느낌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이글호처럼 생긴 부분까지 다 합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 자체가 굉장히 칼날처럼 생겼다라는 느낌을 받은 이유 중 하나가 투톤으로 도색이 돼 있어요. 안 그래도 날카로운 디자인인데 투톤으로 도색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심지어 겉부분은 메탈릭 컬러죠. 그러다 보니까 와, 진짜 뭔가 날개 펼치고 공격을 해도 되겠다 싶은 그런 디자인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안쪽이고요. 바깥쪽으로 한번 돌려보면 여기에도 이글호처럼 생긴 무언가가 이렇게 박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중심부고요. 요 뒤에 보면은 관절들이 심어져 있어요.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색깔들을 좀 활용을 해서 포인트 컬러들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날개도 잘 보면 역시나 포인트 컬러들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안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날개를 펼쳐주게 되면은 이렇게 중심 파츠를 기점으로 해서 좌우로 이렇게 관절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글호처럼 생긴 이 중심 파츠 안쪽에 보면은 이 안쪽에도 관절이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날개를 안으로 말 때
이런 식으로 관절을 움직여서 날개를 살짝 이렇게 몸을 감싸는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각도를 좀 더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도 날개를 어느 정도 또 펼칠 수도 있기도 하고요. 보기보다 각도를 꽤나 많이 주는 편이기 때문에 가동을 했을 때 좀 더 펼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액션 포즈를 취했을 때 좀 더 역동적인 느낌으로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베이스입니다. 베이스의 지지대 자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메탈 빌드 그것이고요. 연결 조인트 정도 있는 형태고, 베이스에 진게타원의 머리가 붉은 색깔의 코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진게타원이라는 이름과 함께 들어가 있죠. 아주 멋들어진 형태인 것 같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팔뚝에 게타 레이저부터 좀 달아줘야겠죠. 게타 레이저를 그냥 팔뚝 바깥쪽에다가 달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진게타원의 완성! 근데 되게 게타 레이저가 엄청 공격적이네. 이게 장난 아닌데요? 살짝 이렇게 사선으로 해주는 것도 괜찮을 듯? 자, 아무튼 본체의 완성인데요. 생각보다 사이즈가 큰 편입니다. HG 건프라를 옆에 놨을 때 골반에도 미치지 못해요. 실제로 사이즈를 재보게 되면은 딱 이제 두부고까지가 21.5cm 정도 나오고요. 어깨 끝까지 가면 한 3.5? 좀 넘네? 23.5가 조금 넘네요. 약 24cm급의 사이즈다 보니까 이제 볼륨감이나 이런 게 좀 있죠. 건담들보다도 아무래도 어깨도 넓고 덩치도 있다 보니까 차지하는 공간적인 느낌은 더 이제 크다는 느낌이 세죠. 거기다가 전체적인 실루엣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진게타 로보의 느낌이 아주 물씬 풍기지만 디테일 봤을 때는 디테일은 기존의 다른 진게타들보다도 원본보다도 많이 화려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메탈 빌드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도 좀 있네요. 메탈 빌드 브랜드 자체가 기존의 건담들도 리파인이 들어가는 브랜드다 보니까 진게타라고 해서 이런 게 들어가지 말란 법은 없죠.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머리, 디자인, 얼굴 제가 근래 본 다른 진게타들 중에서도 탑급이 아닌가. 정말 카리스마 있게 잘생겼습니다. 내가 알던 그 진게타 원의 카리스마가 나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와우. 도색 상태도 굉장히 깔끔해서 보기가 좋았다 라고 말을 하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이런데 덕트 같은 디테일들이 이런 귀에 추가된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안쪽은 어떨까요? 귀 안쪽도 역시나 도색이 된 형태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뒤통수를 보면 또 알 수 있는 게 특유의 육각 디테일이 여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머리 뒤통수에도. 그리고 또 하나, 목인데요. 이 목 자체도 메탈릭 컬러로 다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목 안쪽에 있던 관절까지도 합금을 사용하더라고요. 머리 뽑아보면은 목의 외장이나 이 안쪽에 들어가는 건 조금 플라스틱이 보이긴 하는데 이 볼관절 자체는 또 합금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목을 본 이유가 이 붉은 색깔 라인, 원래라면 이 붉은 색깔 라인이 앞에서 봤을 때 확실히 좀 앞에서 잘 보이는 형태인데 오히려 라인들이 좀 더 뒤로 밀렸어요. 그렇다고 정면에서 안 보이는 건 아니라 가지고 이 특유의 붉은 색깔 라인이 잘 또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몸통 역시나 리파인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클리어 파츠의 위치라든가 이런 컬러 배치는 이 오리지널과 흡사하게 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디테일이나 이런 거는 큰 차이가 나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거는 클리어 파츠에 몰드가 추가됐다는 점이라든가 떡 벌어진 어깨, 옆구리부터 해서 어깨 라인 자체가 이 흉부 이 비주얼에 크게 좀 작용을 하더라고요. 묘하게 그 게타 특유의 둥글둥글한 느낌이 있으면서도 각들이 막 잡혀 있어가지고 디테일 자체는 다 각이잖아요. 그래서 좀 보면서 확실히 좀 이질적인 느낌은 있으면서도 되게 잘 어울린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빠지지 않고 특유의 육각 디테일들이 군데군데 보입니다. 목 안쪽에도 보이고요, 흉부 위에도 보이고요. 그리고 등 부분에도 원래 없었던 이제 메탈릭 컬러들이 추가가 된 상태고요. 역시나 특유의 디테일들 그리고 투톤으로 도색이 된 파츠들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부터 보이는 게 또 메탈 빌드의 개발진의 이 뭐랄까 장인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 허리 쪽에 보면은 게타2의 얼굴이 살짝 드러납니다. 실제로 이 진게타를 분리 합체시키기는 어렵고 흔적을 남겨놨다고 해야 될까 이거를?
그래서 게타트 특유의 그 느낌을 좀 여기다 남겨놓은 게 좀 나름 센스 있는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네요. 물론 잘 보면 주변에 육각 디테일과 함께 투톤으로 도색된 안쪽은 또 이제 그레이 톤이에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도 좀 보이기도 하고요. 앞부분에도 보면은 이제 옆구리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라인들, 복부의 좌우로 특유의 디테일들과 함께 이런 여기도 투톤 도색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깨에도 잘 보면은 원래는 없었던 이런 메탈릭 그린의 컬러들이 눈에 띕니다. 물론 이런데 디테일적인 부분에서도 기존 원본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메탈 빌드다운 해석이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잘 보면은 어깨 바깥쪽에도 클리어 파츠가 들어가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래 어깨 자체가 지금 흰색과 겉에 있는 이 진한 붉은색 또는 갈색 계통이 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데 지금 컬러나 디테일들이 더 추가된 거예요. 잘 보면 흰색 외장도 투톤으로 지금 좌우가 다르거든요, 색깔이. 근데 어깨 바깥쪽으로 클리어 형태로 해서 이제 메탈릭 그린 컬러가 또 추가된 거예요. 근데 또 자세히 보면 안쪽에 프레임스러운 부분이 남겨져 있습니다. 보이나요? 안쪽에 약간 동력선 파이프처럼 되어 있는, 거기다가 포인트로 또 메탈릭 컬러들이 아주 작은 포인트지만 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바깥쪽엔 덕트처럼 생긴 디테일들도 추가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 메탈 빌드 진게타원이 좋은 점 중 하나가 진짜 드러나 있는 모든 관절이 싹 다 합금으로 되어 있다는 건데, 어깨 관절 연결된 부분도 다 합금이고요. 이 몸통 안쪽도 지금 합금을 쓰는 곳이 많아요. 거기다가 팔 드러나 있는 관절들도 위아래로 전부 다 합금을 통으로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거기다가 손을 뽑아보면 손목도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손목 관절에도 또 도색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것도 볼 수 있죠. 그리고 팔뚝에도 메탈릭 그린에다가 레드도 이제 투톤 컬러로 해서 도색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특유의 육각 디테일이 여기마저도 작은 포인트인데도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골반에도 계속 이야기하는 그 육각 디테일들이 겁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메탈릭 그린으로 해서 포인트가 또 컬러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제 뒤쪽에도 비슷한 형태인데 중앙에 또 메탈릭 컬러가 따로 들어갔죠. 이 중앙부에 있는 디테일 파츠는 스탠드 조인트를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골반 쪽 이제 고관절 파츠도 합금으로 그냥 막 도배를 해놓은 게 보이고요. 그리고 붉은 색깔 라인 아래로 허벅지가 또 이제 육각 디테일들과 함께 클리어 파츠가 또 쓰인 부분들이 보이죠. 잘 보면은 이 안쪽에도 프레임 디테일처럼 보이는 게 슬쩍 보여요. 슬쩍. 그 외에도 허벅지 안쪽이라든가 이런데 메탈릭 컬러로 된 약간 프레임을 노출시킨 것 같은 그런 디테일들도 보이고요. 바깥쪽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 허벅지 쪽에도 육각 디테일들과 함께 투톤으로 도색된 외장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무릎 관절도 뒤에서 봤을 때 역시 합금이 쓰인 부분이 많이 보이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릎부터 해서 또 붉은색 톤의 컬러링들이 들어가고요. 중간에 금색 라인, 이런 무릎 아래쪽으로 이런 부분도 좀 보이고, 이 정강이의 디테일이 기존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느낌이 느껴지기도 하죠. 클리어 파츠에다가 메탈릭 실버로 이런 몰드들의 도색을 또 해놨더라고요. 거기다가 이 클리어 파츠 안쪽에도 역시나 약간 프레임스러운 부분이 보이죠. 여기는 게타 3의 흔적을 남겨놨어요. 이 정강이 외장 자체를 분리시킬 수 있거든요. 분리해 보면은 안쪽에 이 디테일은 그리고 이 컬러는 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또 디자인을 넣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종아리 쪽에서 봤을 때 이 안쪽을 또 덕트처럼 꾸며놨고요. 골드 컬러의 포인트들도 뒤에서 봤을 때 좀 보이는 게 느껴지죠. 이 발목 라인 안쪽도 마찬가지 금색으로 라인을 넣어 놓은 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발 같은 경우도 육각 디테일들이 눈에 띄고요. 이 초록 색깔의 라인까지도 발꿈치랑 발등이랑 또 다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발 자체 실루엣은 역시나 진게타스럽다 그러면서도 약간 이제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뭐지? 차이가 있네. 이런 느낌 느껴지고요. 발바닥도 보면은 육각 디테일의 향연. 다음은 가동인데 역시 가동에도 이래저래 신경 써놓은 게 많이 보입니다. 목 자체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목을 드는 부분이 있죠. 특히나 아래쪽 관절을 사용하지 않고 위쪽 볼관절과 축관절만 이용해서 크게 들어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었고요. 물론 뭐 아래쪽 관절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을 꺾거나 이렇게 스윙하거나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깨도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는데
일단은 어깨를 앞뒤로 움직이면서 흉부랑 등의 외장이 연동돼서 가동이 됩니다. 앞으로 모을 때는 흉부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뒤가 밀리고요.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뒤로 밀 때는 반대로 이런 식으로 연동이 되게끔 만들어 놨고요. 상하로 가동을 할 때도 외장 부분이 아래쪽과 위쪽이 또 같이 움직여준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대신에 밑으로 다시 내릴 때는 다시 연동돼서 움직인다는 느낌보다는 이쪽은 수동으로 내가 좀 맞춰줘야 한다? 이건 조금 약간 귀찮은 포인트? 그래도 가동할 때는 일단 가동할 때는 멋지니까. 그리고 위쪽 외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보면은 이렇게 어깨랑 거의 맞닿는 느낌으로 되어 있다가 가동하면 위로 확 들리거든요. 돌려놓으면 바로 안 돌아와요. 그렇다고 외장만 뚝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이 바깥쪽으로 한번 살짝 밀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의 귀찮은 포인트가 있다. 그런 게 좀 있었고, 또 하나 재밌는 거, 팔을 이제 옆으로 들어 올릴 건데 잘 보면 관절이 두 군데 있습니다. 이 어깨 안쪽에 관절이 하나 있고요, 아래쪽에 이 드러난 부분에 관절이 하나 또 있어요. 근데 움직여 보면은 벌써부터 살짝 보이죠? 이 어깨 바깥 외장이 연동돼서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연동되면서 편하게 팔을 옆으로 들어주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아래쪽 관절을 이용해서 좀 더 팔을 들어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개인적으로도 진게탑 1의 어깨 구조상, 디자인상 팔 옆으로 들기 힘들다 이런 게 좀 있는데 그거를 연동 기믹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타파를 했다 볼 수 있겠죠. 재밌는 기믹이었어요. 그리고 팔 자체는 회전을 시켜줄 수 있고 그리고 팔꿈치도 이중 관절입니다. 아래쪽 관절 하나, 위쪽 관절 하나 해서 90도 이상으로 굽혀지는 팔꿈치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팔꿈치를 굽혔을 때 안쪽에 있던 이 회색깔 외장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손목도 아까 뽑았을 때 여기도 합금으로 된 관절을 썼잖아요. 여기 역시 움직이거든요. 움직여 보면은 이렇게 손목 외장과 함께 같이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타 피규어들처럼 이렇게 관절 자체를 회전시키는 것도 가능하죠. 대신에 이 회전하는 부분은 이제 손을 끼워 놓은 상태에서는 그게 이 방향 전환은 좀 쉽진 않더라고요. 다음은 허리인데 여기가 조금 생각보다 자유분방합니다. 어디가? 흉부에 기본적으로 좀 탄탄한 볼관절이 들어가 있긴 한데 이게 기본적으로 모든 방향으로 다 움직이다 보니까 움직일 때 방향 잘 보고 움직여줘야 돼요. 대신에 이렇게 흉부를 들어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크게 해주죠. 숙여주는 부분이나 옆으로 스윙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크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래쪽, 정작 허리 쪽 부분은 회전은 따로 없더라고요. 대신에 허리를 들거나 숙이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것도 잘 보면은 이렇게 잘 잡고 슬쩍 이렇게 살짝 움직이면서 뽑아보면은 허리가 뽑혀요. 그래서 안쪽에 약간 프레임 디테일 같이 좀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요. 허리 쪽, 뒤쪽에도 보면은 이렇게 합금으로 된 허리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까보다 조금 더 움직여주는 게 가능합니다. 대신에 다시 허리를 돌려놓을 때는 그냥 둔다고 얘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힘을 살짝 줘서 다시 아까 뽑을 때처럼 다시 안쪽으로 좀 밀어 넣어줘야 안전하게 들어간다는 거 참고하세요. 그리고 대망의 고관절입니다. 고관절 처음에 딱 받고 검수해야지 들고 딱 이렇게 움직여보면은 골반 잡고 움직이는 다리가 막 흔들려요. 이거 왜 이래? 처음에는 불량인 줄 알았으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라쳇이니까요. 라쳇 관절이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야, 메탈 빌드에 라쳇 관절이 있어?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러면서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대로 가동을 하면은 골반이랑 다리 외장이랑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관절을 한번 바깥쪽으로 쑥 뽑아주고 밑으로 살짝 내려주는 게 가능해서 자, 이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주게 되면은 쫙쫙쫙 들어주면은 90도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그래도 아까보다 고관절 가동 안 했을 때보다 훨씬 많이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물론 다리를 옆으로 드는 부분도 있는데 이쪽은 라쳇은 아니고요. 가동도 약 45도 정도로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이게 걸리면 다리를 옆으로 벌리면서 이 바깥쪽으로 들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안 됩니다. 라쳇 관절 자체가 이 동그란 관절의 레일 형태로 되어 있는 거라 이 중심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리를 옆으로 들면 이게 사선으로 들리는 거예요. 요렇게. 이게 좀 특징적이더라고요. 그러면 허벅지 회전을 하고 하면? 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큰 영향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무릎은 이중관절로 아주 크게 굽혀지는 무릎을 가지고 있습니다. 쭉 굽혀보면 무릎 외장이 같이 들려주면서 여기 뒤에서 봤을 때는 종아리 외장이 들어가요. 스프링 기능을 통해서 쭉 이렇게 눌리면서 무릎이 굽혀지는 형태예요. 그래서 게타3의 디테일이 드러납니다. 무릎 굽히고 나면은 안쪽에 숨겨져 있었던 게타3. 이렇게 굽히고 나면은 90도 이상 좀 크게 굽혀지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는 발목 중간 외장이 볼관절로 좀 가동을 해주고요. 발목 자체도 볼관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쪽에 또 관절이 들어가 있는데 발목 회전도 자유롭고요. 그리고 발목을 좀 펴거나 굽힐 때도 발가락까지도 가동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뭔가 좀 불편한 부분이 하나 있단 말이죠. 1차적으로 생각보다 일단 제 것만의 문제일 수 있어요. 개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묘하게 발목이 좀 잘 빠지네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빼고 보면은 일단 발 자체는 여기는 크게 불편할 게 없어 보이는데 뭐 일단 중간에 프레임 파츠에 걷어내면은 안쪽에 합금으로 된 관절이 보이는데 이게 정작 가동해 보면은 얘 이렇게 앞뒤로 가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 가동은 크게 움직이진 않아요. 잘 보면은 안쪽에 가동하는 게 보이긴 하는데 뭐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연장 기믹이나 이런 것도 없다 보니까 원래라면은 요 프레임 자체에서도 얘가 회전을 하거든요. 근데 이 회전은 사실상 쓰질 못합니다. 이미 아래쪽이 볼관절이니까 이 볼관절에서 회전까지 다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발목 쪽은 조금 약간 미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리고 무릎 꿇기를 한번 해봤는데 이 고관절 구조상 다리를 더 높게 들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좀 이제 가동하면서 만져본 느낌으로는 조금 고관절이 불편했다. 뭐 일반적인 액션 포즈 취할 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즈 취하고 만지면서 느끼는 건데 이 친구 무게가 기존의 메탈 빌드보다도 좀 나가는 것 같거든요. 잠깐 재볼게요. 자, 저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재볼게요. 짜잔. 아, 확실히 예전에 언제였죠? 메빌 엑시아 리페어 4 때인가? 아무튼 건담 메빌이 보통 400 언저리예요. 근데 지금 몇? 몇이었죠 방금? 680 정도 되는 거죠 거의. 680g 정도. 아 훨씬 무겁네. 아 그리고 말하는 걸 깜빡했는데 등 외장 있죠? 등 정중앙 파츠도 이게 약간 볼관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동하거나 할 때 이것도 좀 움직여주면서 좀 편하게 움직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액션 포즈 본격적으로 취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는 끼워봐야 하는 게 있죠. 게타 배틀윙! 먼저 등 중앙에서 좌우에 있는 진한 붉은색의 파츠를 빼줄 겁니다. 어깨를 앞으로 모아놓고 빼면 좀 더 편하거든요. 공간이 나와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도 조인트 방향이 사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끼웠다 빼는데 약간은 불편할 수 있다? 예, 그거 참고하시고 이 외장 파츠 자체도 좌우 구분이 있습니다. LR이 써 있거든요. 예, 보관할 때는 참고해서 좌우 구분 잘해서 보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접은 상태로 먼저 딱 장착을 해봤습니다. 요거 좀 카리스마 있는데요. 이야, 뭐지? 제가 좀 마음에 드는 것 중 하나가 일단 날개를 좀 접을 수 있었다라는 거. 이게 아무래도 기존에 요 근래라고 해야겠구나. 요 근래 만졌던 다른 진게타 상품들은 날개가 고정이었단 말이에요. 뿌리 부분만 좀 가동하는 형태였는데 중간 부분이 가동을 해주니까 다른 포즈들을 취할 수 있어서 그게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게타 배틀윙 완전히 전개를 해봤습니다. 카리스마 있네요. 무엇보다 좀 뾰족뾰족한 게 이미지적으로 굉장히 보기가 좋아요. 근데 단 한 가지 좀 가동을 하면서 지금 느낀 게 있는데요. 날개가 이렇게 뒤쪽이랑 앞쪽으로 가동하는 건 좋은데 앞쪽으로 가동하면서 지금 등 외장이랑 간섭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뒤로 펼치고 있을 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좀 옆으로 좀 넓게 펼치고 싶다 할 때 이렇게 외장이 눌려버리거든요. 파츠끼리의 간섭이 생긴다는 거는 도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까질 수도 있고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가동할 때 조심하면서 만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탠드 위에도 올려봤습니다. 갑자기 웅장해지는데요. 확 하고 역시 배틀윙 펼치고 공중에 띄우고 나니까 요게 또 진게타의 멋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시 뭔가 역시 진게타 1이 개인적으로는 게타 로보 라인업 중에는 진게타 1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뭐 게타 입문 자체를 진게타로 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치만 멋진 걸 어떡해. 먼저 게타 토마호크를 뽑아든 모습. 일단은 이 토마호크의 날 부분이 큼직큼직하니까 요거 보는 맛이 있습니다. 덕분에 포즈 딱 취했을 때 박력이 대신에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손잡이 부분은 이제 합금을 쓴 건 아니다 보니까 지금도 보면 살짝 끝부분이 약간 휘어 있거든요. 아주 미묘하게 휘어 있는데 전시하거나 할 때 장시간 전시할 때는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게타 사이드 액션입니다. 낫을 확 휘둘러가지고 지금 한 손으로 휘두른 후에 잡고 있는 느낌으로 한번 포즈를 취해봤는데 악력 자체는 괜찮아요. 이 무장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일은 없거든요. 근데 손목축 있죠. 손목축은 좀 이제 무게중심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약간 지금 뒤에서 봤을 때 날개에 손잡이 걸쳐놨어요. 이러니까 이제 무거운 쪽으로 처지지 않고 손목 자체가. 예. 단지 지금 포즈를 취하면서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하면 지금 고관절입니다. 다리를 좀 더 벌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럼 아까 포즈도 그렇고 지금 포즈도 그렇고 좀 더 역동적인 느낌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그리고 복부에 게타 빔 파츠를 끼워줄 건데 복부 정중앙의 외장의 아래쪽을 눌러주면 쉽게 빼줄 수가 있어요. 게타 빔! 해서 복부에서 게타 빔을 발사하고 있는 모습이 완성이 됐습니다. 보기보다 이 발사되는 발사구 쪽이 두껍다 보니까 좀 더 박력이 있는 느낌? 기존의 다른 시리즈 같은 경우는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두꺼운 느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뭐 요것도 요것대로 꽤나 볼만한 형태가 아닌가 싶네요. 개인적으로는 요렇게 좀 가까이에서 딱 요 구도 좀 더 거대 로봇스럽지 않아요? 좀 더 로우 앵글로 바라보는 이 느낌? 이번엔 이마에서 게타 빔! 약간 이렇게 로우 앵글로 잡은 게 게타 로봇, 진게타 로봇 세계 최고의 날 애니메이션의 진게타가 처음 게타 빔 쏘는 모습이 완전히 이제 얼굴 자체가 머리가 클로즈업 된 상태에서 그 사오토메 연구소 안에서 발사를 한단 말이에요. 뭔가 그때 느낌을 좀 더 받고 싶더라고요. 조금 더 줌인해서 보면은 그 느낌이 좀 더 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딱 이런 식으로. 그리고 팔에 있는 게타 레이저를 이용해서 적을 썰어버릴 때의 포즈. 확실히 이 팔에 있었던 게타 레이저는 그렇게 자주 사용하던 무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은 그나마 6탄전 하거나 이럴 때면 모르겠는데 뭔가 집중 조명에서 나온 적이 몇 번 없었던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스토나 선샤인 파츠 사용을 해봐야겠죠. 이 파츠 하나로 여러 가지 구도로 잡아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처음에 손을 모아서 이 길을 모을 때 그리고 그대로 팔을 앞쪽으로 가지고 와서 점점 길을 모아갈 때 그리고 그 유명한 구도 한창 이제 길을 점점 더 높여가서 파워를 높이는 과정. 진짜 그 진게타 세계 최후의 날의 스토나 선샤인 첫 장면은 진짜 전설입니다. BGM이랑 진짜 다시 보고 싶네. 그리고 마지막은 공식 포즈도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약간 던지기 직전에 자세 잡는 느낌인 것 같죠? 약간 개인적으로는 앞에 다른 포즈들, 다른 이런 이펙트나 무장들도 좋았지만 이 스토나 선샤인 이펙트의 이 화려함 때문이라도 저는 이 포즈 내지 아까 방금 포즈가 참 멋지지 않았나 싶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메탈 빌드 드래곤 스케일의 진게타 1 리뷰를 해봤습니다. 역시 카리스마, 조형미, 요 메탈 빌드가 이런 조형미가 정말 좋잖아요. 그거에서 오는 카리스마라든가 이런 샤프함, 날렵해 보이는 그런 느낌, 그러면서도 이 묵직함도 같이 있어서 이 조형 하나는 역시 기깔난다. 역시 멋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좀 허리, 아까 지금 복부 쪽에 그 게타빔 커버
그 상단부가 흉부 안쪽이랑 간섭이 있어서 빨간 색깔이 좀 이염되고도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나 발목, 생각보다 발목에 힘이 좀 약한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탠드 위에 올릴 땐 아무 상관이 없지만 바닥에 세워놓을 때는 발목이 좀 흔들릴 수 있다. 쓰러질 수 있으니까 그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관절 쪽은 아무래도 좀 각도 조정이 생각보다 막 그렇게 자유롭진 않았다? 예, 그런 게 좀 아쉬웠고, 대신에 장점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게타 토마호크는 사이드로 변형이 된다부터 해가지고 날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감싸는 식으로 가동도 있고 접을 수도 있고 등등등. 그 외에도 게타 2랑 3의 디테일이 남아있다던가 그런 부분은 정말 재밌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게타빔 이펙트 그리고 스토나 선샤인 이펙트의 그 화려한 조형은 역시 메탈 빌드다. 역시 메탈 빌드다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퀄리티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제룽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밥시.